간만입니다. 더 시저입니다. 나스닥 주간 분석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의 장은 이례적으로 장이 시작하자마자 자버렸습니다. 그냥 조정을 쳐맞으려고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상당히 그저께의 상승분을 그래도 좀 많이 회복해주는 급등장으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다우산업만 조금 매가리가 없는 모습이고요. 여러분, 상승을 너무 기대한 자는 조정을 쳐맞을 것이며, 조정을 쳐맞기로 각오한 자는 상승을 쳐맞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미국 주식은 24년에는 무조건 상승으로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나스닥에 숏을 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랜만에 또 욕먹을 각오를 하고 한마디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포지수는 53이고요. 공포지수가 53, CNN에서 제공하는 공포 탐욕지수는 S&P 지수를 기반으로 책정하는 지표이나 그 밖에 7가지 시장에 영향을 주는 지표를 종합하여 S&P만 보는 게 아니라 종합하여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맹목적으로 무조건 맹신해서는 안 되겠지만 따지고 보면은 그 어떤 보조지표도 맹목적으로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그나마 공포 탐욕지수가 가장 객관적이라 많이 참고는 하는데 저는 다른 보조지표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무조건 공포 탐욕지수에만 의존하는 매매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나우 나스닥이 최고점인데 공포지수가 53이라는 건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더 오를 간격이 남아있다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관되게 24년을 계속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이, 홀드, 셀, 홀드, 바이, 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포지수 매매법, 매수의 방법, 공포지수 매매법, 매도의 방법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공포지수가 50대 홀딩의 구간이죠. 나스닥 지수 QQQ 차트 주봉으로 보는 5월 4주차 1.37%나 계속적으로 상승해주는 엄청나게 좋은 한 주였죠. 24년 최고점 대비 그냥 신고가예요. 오늘 고점이 나스닥의 저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흥분을 가라앉히고 현재 주봉 차트로 봤을 때 볼린저 밴드를 맞았어요. 볼린저 밴드라는 주가가 다니는 길입니다. 이 간격이 주가가 다니는 길이라고요. 계속적으로 수축을 했다가 팽창을 했다가 다시 수축을 하면서 길을 모으고 팽창을 했다가 다시 보이십니까? 좁아지잖아요. 수축을 했다가 팽창! 모니터 밖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물론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롱의 보조지표. 다우지수가 조금 현재 상황이 그다지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스토캐스틱은 꺾여져 내려가고 있고요. 하지만 S&P와 나스닥은 여전히 상승의 흐름, 11선조차도 터치하지 않은 상승의 흐름, 5일선을 이탈하지도 않은 굉장히 강세장, 여전히 스토캐스틱 과매수의 상태. 스토캐스틱 차트의 경우에는 과매도와 과매수, 다시 과매도와 과매수를 계속적으로 반복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셀 때는 이 스토캐스틱 과매수의 상황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때, 그때가 진짜 센 장이거든요. 단타의 성향이나 스윙의 성향이신 분들은 이 스토캐스틱 과매수가 이렇게 길게 유지될 때는 약간의 익절을 하시고 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에요. 언젠간 시간이 흐르면 이 스토캐스틱 과매수의 상황이 과매도의 상황으로 바뀌면서 다시 한번 조정을 맞게 되는 시기가 오겠죠. 하지만 저는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홀딩입니다. 나스닥 1배 지수 QQQ 차트 주봉으로 보는 희망회로 시간 일주일에 한 번씩 돌리고 있죠. 주봉 72개 503일 동안 75% 상승. 코로나 이후의 대장승장은 141% 상승했죠. 66%더 상승해야죠. 더 간다고요, 여러분. 키움전세 주간 동향. 어제 영상에서 유일하게 어제의 호재는 속스 S가 상위권에 있다. 그거밖에 없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리얼티 인컴 좀 상당히 좀 그다지 좋진 않더라고요. 엔비디아만 유일하게 순매수 초상위권에 있는데 모든 개미를 함께 태우고 가는 유일한 24년의 유일한 주식이더라고요. 엔비디아 상당히 고맙습니다. 주간 순매수에도 엔비디아와 속스 S를 롱과 숏을 같이 사는 상당히 좀 공격적인 성향이시네요. 기움전사님들. 리얼티 인컴 갑자기 또 올라와 주는 것은 좀 그렇게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월간 순매수에는 아직도 스타벅스는 상당히 높게 올라와져 있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이 순매수 일간, 주간, 월간을 좀 자세히 한번 보세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테슬라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테슬라 물론 여기 3위에 월간 3위에 테슬라 2배 TSLL이 있긴 하지만 주간과 일간 순매수에 테슬라가 드디어 우리 테슬라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호재죠. 다음 주 어닝 발표. 별다른 기업이 없네요. 어닝 시즌이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주요일정입니다. 5월 27일 월요일은 미국, 영국 휴장입니다. 메모리얼 데이죠. 현충일이라는 거죠. 좀 아쉽네요. 월요일에는 장이 좀 열려야 한 주를 시작하는 맛이 나는데 좀 아쉽고요. 5월 28일은 FOMC 카시카리 연설이 있고요. 좀 매파적인 언행을 자주 하는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헛소리를 하는 카시카리 연설이 있고요. 5월 30일은
1분기 개인 소비자 물가지수 PCE 발표가 있고요. 월이 아니라 1분기 개인 소비자 물가지수 좀 눈여겨봐야 하는 지표죠. 24년 미장 장투 수익 연별 수익입니다. 드디어 제가 엊그저께는 한 50%까지도 갔었는데 47%로 연별 수익이 마무리가 되는 모습. TQQQ의 경우에는 이 연별 수익이 28%예요. 29%예요. 근데 뭐 다 필요 없고 연별 수익이 TQQQ의 수익을 이기면 저는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나름대로 만족은 하고 있고요. 저는 일별 수익과 월별 수익을 뭐 보지도 않아요. 확인도 안 해요. 그냥 무조건 연별 수익 1년 통틀어서 1월 1일부터 5월 25일까지 5개월간 연별 수익이 TQ만 이기면은 전 잘하는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제 스타일입니다. 일희일비하지 않으려면은 연별 수익을 계속적으로 확인하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드는 좀 다른 유튜버들에 비해서 좀 쪼렙인 경향이 있어서 뭐 다른 유튜버들은 막 몇십억으로 하더라고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가려졌고요. 저의 멤버십 여러분들도 저와 일희일비하지 않으면서 좀 오랫동안 저의 매매 일지를 확인하고 하셨다고 하면 뭐 다 이 정도 되거나 좀 더 높거나 비슷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계좌가 이거 한 개만 있는 건 아니에요. 계좌가 한 5개 정도 있고요. 국장 같은 경우는 시드가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냥 치킨 단타 매매를 하는 국장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 됩니다. 나스닥과 전 세계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지금 폭등 장세인데 국장의 코스닥은 연별 수익이 마이너스더라고요. 상당히 좀 슬픈 일이고요. 하지만 그러한 개 같은 시장에서 저는 국장의 코스닥으로 한 30% 정도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국장은 단타, 미장은 중장기 매매 또는 스윙. 계속적으로 이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스펙크옵션 0.77 이렇게 우리가 좋아하고 환호성을 지르는 와중에는 그 이면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죠. 항상 양방향으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푸딩코러션이 상당히 좀 올라가고 있어요. 시장에서 단기적인 고점일 수 있다. 푸세 베팅하는 비율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뉴트럴의 상이고요. 하지만 이대로 다시 1까지 올라가는 초약세 장으로의 변환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환율이 어제 장 초반에 조금 많이 오르더니 일단은 음봉으로 좀 마무리해주는 적절한 모습. 21선을 상방으로 아직까지는 돌리지 않았다. 하지만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오른다면 21선을 돌리면서 환율이 올라가게 되고 그렇다고 하면 주식의 조정이 올 수도 있다. 라는 각오 정도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WTI 국제유가 볼린저 밴드 하단을 터치하자마자 반등해주는 모습 상당히 좀 반등을 해줬고요. 이제 슬슬 국장의 그 종목 계속적으로 추이 변화를 살펴보면서 관찰해야 될 시기죠. US CFD 나스닥 지수 차트 일봉입니다. 일봉상으로는 5일선 위로 이탈했다가 바로 하루 만에 복귀해주는 상당히 고무적인 모습. 종가 기준으로는 최고점. 그저께 같은 경우는 장중에 상당히 올랐다가 시작했지만 마감이 하락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종가 마감 기준으로는 역사상 최고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엔비디아, 볼린저 상단 위에 둥둥, 이틀간 둥둥. 어제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살짝 볼린저 밴드 상단 터치를 했기 때문에 둥둥은 아닙니다, 이제. 둥둥이라는 것은 볼린저 밴드를 이처럼 터치를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떠 있는 거, 공중부양으로 떠 있는 게 둥둥이고, 어제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볼린저 밴드 상단을 터치를 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월요일 휴장이니까 화요일장에서 볼린저 밴드는 또 올라오게 될 거고요. 캔들이 볼린저 밴드와 완벽하게 닿는 순간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오겠죠. 어쨌든 이 볼린저 밴드 둥둥이 나온다고 하면 어쨌든 간에 고점의 징후는 맞습니다. RSI 73이고요. 상당히 지금 잘해주고 있는 엔비디아. 나스닥을 좀만 더, 며칠만 더 이끌어줬으면 좋겠습니다. TQQQ 역시나 5일선 위에 있다. 아직은 뭐 다 던져버릴 때는 아니다. 반도체 1배, 속스 X 5일선 위에 있다. 아직은 던져버릴 때가 아니다. 급등 상황의 하단을 이은 밑에 선과 저번 급등 라인의 하단을 이은 이제 상단으로 변해버린 윗라인 만나게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속슬 차트입니다. 급등 라인의 하단을 이은 첫 번째 라인을 돌파해 주려다가 약간 실패하고 터치 정도로 마무리되는 모습. 5일선 위에 있고요. 일단 뭐 홀딩 해봐야죠. 불즈는 기족으로 복귀해주는 모습. 불즈. 제가 조금 사랑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데 사랑에 빠져버린 불즈. 기족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머리에 앞이 아프면 편두통이고 뒤가 아프면 고혈압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프면 스트레스고요. 그리고 머리 전체가 아프면 바로 테슬라죠. 테슬라. 어제 상승 채널을 이탈을 해주자마자 다시 상승 채널로 터치 정도로 마무리해주는 모습. 이제 횡보를 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도 뭐 하락이 아닌 게 어딥니까? 횡보라도 조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다행인 것은 이 일목균형표의 의문대의 밖으로 이제 나가는 모습. 개인적으로는 조금 한시름 났다. 다시 일목균형표를 이탈하러 내려가는 게 아닌가도 싶었는데 일단은 조금 벗어나는 흐름. 괜찮은 흐름이죠. 뭐 괜찮은 흐름이 아니라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갖고 있는데. 버텨봐야죠.
테슬라, 머리 전체가 언제까지 아플 것이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유일한 장점은 우리는 실적을 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기관 투자자들이나 펀드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실적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강하게 들어왔다가 강하게 나가고 단기적인 고점에서는 걔네들은 무조건 익절을 합니다. 걔네들이 뭐 존버를 하고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강한 힘은 시간이잖아요. 시간은 우리 편, 시간이 갈수록 현금은 쓰레기가 되고 현물의 가치는 상승한다. 자본주의의 대원리고요. 테슬라에 한번 적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좀 더 버텨보겠습니다. 요새 보여주십시오. 일단 스토캐스틱 K값이 D값을 확실하게 터치를 해주고 일시적인 반등이 나왔고 어제는 또 살짝 내리고 21선, 11선, 5일선이 지속적으로 하락으로 내리고 있다. 언젠간 뭐 만나게 되겠지만 이것은 기술적인 반등일 뿐 숏을 장투해서는 계좌가 개박살이 난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상이고요. 키움전사의 ETF 일간 매수는 속수 S 키움전사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도체가 오른 게 아닐까 싶습니다. 코인의 공포지수 76. 상당한 익스트림 그리드의 상이고요. 코인베이스 2배, 코온일의 차트입니다. 제가 이 상승 추세선을 그을까 말까 조금 며칠 전부터 계속적으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번 과감하게 상승 추세 하단 라인을 그어버렸습니다. 상승 추세 하단 라인을 그었고 저번에도 한번 그었었고 이번에도 한번 그어본 거죠. 21선은 이제 조금 돌리려는 흐름으로 좀 긍정적인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하락을 하더라도 상승 추세 라인만 지켜주면 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큰 상승이 나오면서 최근의 종가 기준으로는 최고점으로 마무리해주는 상당히 좋은 모습. 가자! 마라도 가자! 마라는 조금 좋지 않아요. 코닐이 최고점으로 캔들이 마무리를 했는데 마라는 며칠 전보다 조금 내렸잖아요. 그래도 마라도 뭐 비트코인이 오르면 오르지 않겠습니까? 일목균형표의 의문대 그물에서 상당히 힘겹게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 좀 더 횡보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볼린저 밴드 하단을 맞고 또 일시적인 반등을 해주고 있죠. 비트코인의 일봉입니다. 상승 채널을 그었잖아요. 빨간색 상승 채널을 강하게 돌파해주고 다시 한번 상승 채널 안에서 들어와서 약간의 조금 반등하는 모습. 이 채널을 어쨌든 간에 내린다 하더라도 벗어나지 않고 이렇게 횡보하면서 올라가 주면은 어쨌든 상승이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의 추세적인 반등이 일어난 점은 바로 이때고요. 지금도 그 추세적인 상승의 흐름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제가 상승의 채널을 좀 잘못 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캔들이 형성되는 상황을 봐서 좀 더 너프하게 그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볼린저 밴드 강하게 돌파하고 이게 여기 이 양봉이 볼린저 밴드 둥둥입니다. 볼린저 밴드 둥둥. 둥둥을 보여주고 다시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온다. 이게 바로 볼린저 밴드입니다. 그리고 현재 약간의 약세를 보이고 있긴 한데 그래도 계속적으로 상승으로 추세를 변화시키고 아직까지 상승 추세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적으로 좀 올라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시저스 멤버십 구독자 방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는데 제가 구독자 방에서 구체적인 저의 매매 일지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리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도 제가 구독자 방에서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게 있습니다. 닉네임은 그래도 좀 바꿔주시는 성의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약간의 강퇴를 해서 289명 그래도 상당히 감사합니다. 상당히 많이 들어오시고 있네. 시드가 상당히 크시다면은 자칫 잘못해서 방향을 잘못 잡거나 매매를 실수를 했기 때문에 몇백만 원이 순식간에 날아가는 것은 아주 일상적인 일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뭐 한두 푼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금액이 하루에 등락에 의해서 움직여요. 하지만 방향이라는 것을 잘 잡으면 되거든요. 시드가 크신 분들은 저의 멤버십을 참고하시면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강한 확신이 있습니다. 매수 매도의 상황도 공개를 해드리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주식이 이 종목의 방향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전망, 주식을 대하는 자세와 마인드, 조정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차트를 보는 법, 뭐 종합적으로 제가 10년 넘게 주식을 해오면서 엄청난 수업료를 내면서 깨닫고 배웠던 것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저도 주식을 하면서 주린이 시절인 3년 동안에는 돈을 계속 잃었어요. 미친 듯이 잃었어요, 진짜 저도. 왜냐면 그때는 급등주만 그냥 계속 따라다니는 매매를 했거든요. 그런데 주식을 계속 하다 보니까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 초반 3년 동안의 주린이 시절, 그때 경험했던 힘들었던 나날들을 멤버십을 가입해 주시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 힘들었던 나날들을 경험하지 않게 해드릴게요. 전 자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호들러 홀딩 60년간 S&P 토탈 리턴 롱은 길고 숏은 짧다. 롱은 쭉 길고 숏은 짧다. 현재는 롱의 구간이다. 앞으로도 계속된다. 마지막은 인생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더 시저와 함께 하시죠.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